중국의 샤오미는 짝퉁 제품으로 오명을 받기도 했었지만 이 가격에 나올 수 없는 퀄리티라며 대륙의 실수라는 호평을 받고 있죠. 이제 중국마저도 더 이상 저 퀄리티를 표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품질이 점점 높아지며 상향 편준화되고 있죠. 판매를 잘하고 못하고는 이제 상품의 품질을 넘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느냐의 싸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중요한 것은 포장이죠. 포장은 거짓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소비자가 원하는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마케팅 시장의 치트키죠. 여기서 말하는 마케팅은 거대한 비즈니스 영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쿠팡,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부터 동네 학원 전단지에 이르기까지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자리하고 있는 광범위한 비즈니스 영역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케팅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많은 걸 알 필요 없습니다. 카피의 절대 공식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도 삭막한 경쟁의 시대에서 뛰어난 무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무기, 이 영상을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글쓰기 카피라이팅에 관한 책으로 다 팔아버리는 100억짜리 카피 대전입니다. 책 내용에서 저자는 카피라이팅의 본질적인 측면과 그에 걸맞는 기술을 독자들이 잘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 중에 종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인데요. 아마 겨울쯤이었을 겁니다. 한파가 아주 강하게 온 해였을 거예요. 밖이 워낙 춥고 날도 금방 어두워져 일 마치고 퇴근하면 방콕 모드로 하루하루를 집구석에서만 보내곤 했는데요. 하루는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던 그 친구가 일 끝나고 헬스장에 함께 다니자고 하는 거예요. 날씨 탓으로 게을러질 대로 게을러진 저는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추운데 밖을 돌아다니는 건 상상만 해도 싫었거든요. 이 엄동설 안에 무슨 운동이냐고 괜히 저녁에 밖에 돌아다니면 없던 병도 생긴다고 엄살을 떨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내년에도 이 모양으로 여름을 보낼 거야? 연애가 되겠어? 이 물음 한 방이 제 마음에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아마 가슴 깊이 숨겨져 있던 저만의 아픔과 외로움이 꿈틀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친구와 헬스장에 가서 그것도 무려 6개월 장기 회원권을 끊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한 보름 열심히 다니다가 나중에는 거의 안 가게 되었어요. 근데 만약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우리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을 같이 다니면 어떨까? 아니면 우리 헬스장을 다니면서 대퇴사근을 5cm 더 두껍게 만들고 삼두박근은 한 2cm 늘리면 어떨까? 라고 설득을 했다면 저는 아마도 그 친구와 헬스장에 같이 다닐 일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붙고 근력이 생기겠죠. 다시 말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육이 붙고 근력이 생기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러 장점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그 친구가 저를 요동하게 만든 것은 매력적인 몸매를 갖게 되고 그 몸매를 통해 이성과의 만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걸 암시한 거죠. 요즘 헬스장 관련 전단지나 홍보물을 찾아봐도 이두박근을 두껍게 근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곳은 없습니다. 대부분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해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 즉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SNS에서 바디 프로필을 올릴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두고 광고물을 만듭니다. 저자 오하시 가즈요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리트 그리고 베네핏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메리트와 베네핏은 다른 말로 특성과 가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리트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통해 얻게 된 건강이라면 베네핏은 매력적인 몸매를 통해 이성과의 만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혜택이자 욕구가 되겠죠. 골프 드라이버를 판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소재, 신기능, 경량, 견고함, 최신 유행. 지금 언급한 것들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바로 골프 드라이버의 특성입니다. 메리트죠. 그럼 이러한 특성을 얻을 수 있는 가치, 베네핏은 뭘까요? 비거리 증가, 높은 직진성, 실력 향상, 주위의 칭찬, 타격 순간 만족스러운 기쁨, 느낌이 오시나요? 이번엔 좀 더 쉬운 예로 자동차 에어백 제품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사용 강도 10톤, 국내 최대, 방수 기능, 마개 부분 필름 보강, 유해물질 불검출 검사 통과. 들어만 봐도 딱 느낌이 오죠? 이건 제품의 기능들입니다. 다시 말해 특성이자 메리트예요. 그럼 자동차 에어백 제품에 대해 가치, 베네핏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사용 강도 10톤이면 뭐가 좋은데요? 방수 기능이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유해물질 불검출 검사 통과하면 뭐가 좋다는 겁니까? 저는 만약에 자동차 에어백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자녀가 있는 가장이라면 한 문장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히 함께하는 모습을 이미지화하면서 가족의 안전을 베네핏, 바로 이 상품의 가치로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특정 제품의 홍보 사이트나 전단지를 보면 베네핏이나 가치가 아닌 제품의 특성과 메리트에 집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잡스 형님이 애플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리사라는 컴퓨터를 출시했는데요. 정말 혁명적인 발명품이었지만 대중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쪽박났습니다. 잡스는 뉴욕타임즈에 9페이지에 걸친 광고를 게재했는데요. 리사라는 컴퓨터의 기술적 사양들, 다시 말해 특성과 메리트를 하나하나 죄다 나열해 놓았습니다. 일반인이 읽기에는 지루하고 힘든 내용을 광고로 만든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마도 제품 개발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흔히 개발자들이 자기 제품에 대한 애착이 과해 저지르는 문제인데요. 제품 자체에 매몰되어 버린 거예요. 소비자들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베네핏과 가치를 놓쳐버린 겁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 아내는 애플파입니다. 아이폰, 에어팟, 맥북, 패드, 애플워치 등 애플에서 나오는 제품 뭐든지 삽니다. 아마 애플에서 신발을 만들면 그것도 사려고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애플 제품의 팬덤이 형성되어 있고 피라미드로 보면 최상단에 있는 광적인 구매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케팅 목적으로 카피라이팅 글쓰기를 하는 대상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구매를 보류하거나 본인의 필요조차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구매자일 경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후킹할 수 있는 글쓰기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 팔아버리는 100억짜리 카피 대전은 우리가 흔히 관가하고 넘어갈 수 있는 메리트와 베너핏, 특성과 가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욱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추측해 볼 수 있도록 대화 형식으로 쉽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설명 또한 간결하고 직관적이어서 상당히 이해하기 편합니다. 해외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움 없이 매끄럽게 읽힙니다. 오늘 카피라이팅에 대한 글을 소개해 보았는데요. 글쓰기 관련 주제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많이 다뤄볼까 합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지능과 지식을 높이는 일일 겁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위대한 방법, 책 읽기를 통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